여론조사는 현재 어떤 후보가 우세한지, 다른 유권자들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여론조사 보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와 지식 컨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인 2021년 10월부터 작성된 기사들 중 여론조사나 지지율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퍼센트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들을 기록한 15,000여 건의 뉴스들을 수집했죠. 이번 영상에서 다룰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를 설명할 때 통계적으로 부정확한 표현이 사용된 기사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언론사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더 유리한 여론조사를 더 많이 보도할까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룬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개념은 오차범위인데요. 조사 결과의 추세를 시각화하면 오차범위를 이렇게 음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여론조사가 가질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겹치는 한 우리는 한쪽이 명확히 우위에 있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선으로 표기된 지지율 평균값이 소수점 단위에서 역전된다고 해도 여전히 음영이 너무 많이 겹친다면 골든크로스와 같은 표현 역시 부정확합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 역시 지지율 등이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표본 오차를 감안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전체 기사들 중 오차범위 내 우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골든크로스 등의 표현을 사용한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분석 결과 약 5.2%, 즉 20건의 한 건꼴로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후보들 간 경쟁이 심했던 지난 12월 첫째 주에는 그 비율이 무려 14%까지 올라갔죠. 유권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양당 모두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된 후 평균적으로 하루에 3개의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많게는 같은 날에 10개의 서로 다른 조사가 공개된 경우도 있었죠. 과연 언론사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를 더 많이 보도했을까요? 저희는 동일한 날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의 평균 격차와 개별 여론조사들의 격차 간의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후보들 간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조사부터 가장 많이 나는 조사까지 그 정도를 알 수 있겠죠. 분석 결과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더 유리한 조사를 선택해 보도하는 체리피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선거 일자가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졌는데요. 가령 대선 3, 4개월 전에는 언론사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선 직전 2달 동안에는 평균 차이가 0.7에서 0.8%포인트로 훨씬 더 명확해졌죠. 만약 후보들의 지지율이 서로 접전이라면 유권자들의 심리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에 대한 유익한 분석과 함께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